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3월 포스코가 신사업 확대 등을 위해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출범과 함께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하면서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불편한 관계였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최정우 회장은 포항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이강덕 시장은 최 회장에게 포항시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행사장에 걸어서 먼저 도착했고 5분쯤 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 시장과 최 회장은 본사 영접실에서 비공개로 환담을 나눈 뒤 대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이 시장과 최 회장은 밝게 웃으며 걸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행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행사 후 인터뷰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2030년까지만 121조를 투자하고 그중에 73조를 이렇게 지역에 보장하려고 했는데 2050년 되면 더 많은 투자를 더해서 하고 포항시가 시장 이야기는 100만 포항시로 그 크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이강덕 시장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최정우 회장을 포항시청으로 초청했습니다. 회장님 시청에 조금씩 한번 방문을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오시고 하면 구체적인 말씀을 포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50년 전인 1973년 7월 3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갖추게 된 날로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회사가 성장한 만큼 감사의 의미로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을 초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에서 신병 치료 중인 상황이었지만 본사 소재지 이전 문제로 불거진 포항시와 포스코 간 갈등을 씻어내기 위해 행사 참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환원공원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제막식에서 만난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덕담과 화해의 제스처도 오갔습니다.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토양 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동해안 4개 시군 지정 해수욕장 25곳을 대상으로 백사장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중금속 성분인 납과 카드뮴, 수은, 비소, 육가크롬 모두 환경 기준치 미만으로 미량 검출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은 경주와 영덕 울진이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고 포항은 7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경주시는 지역산업의 지도를 바꿀 다양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와 SMR 국가산단 조성 등 10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주시는 주요 성과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목표로 경주시는 지난 1년간 경제지도 대변화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신경주 역세권 개발과 신형상강 프로젝트 등 53건의 공모사업으로 6,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소재 부품 전진기지로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고 우리 경주의 산업 지도를 바꿀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미래 경주 발전에 초석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릉원 입장료 폐지로 관람객이 3배 늘었고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와 동남권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10대 주요 핵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조 2천억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사업인데 이것이 경주에 유치가 돼서 경주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는 폐철도 구간 중 옛 경주역 부지에는 복합 상업 행정타운을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하고 동천 황성 숲길은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50년 된 황성공원의 경우 종합운동장을 이전한 뒤 원형을 복원하고 복합문화도서관을 새로 짓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황금대교를 오는 11월에 완공하고 강동보문간 도로 확장과 상구효영 간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망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전력은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력 부족난이 예상되는 포항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전력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전 대구본부는 영일만 4산단의 경우 당초 79.4메가와트인 전력 공급 능력을 461메가와트로 5.8배 늘리고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700메가와트로 2.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당초 계획된 전력 공급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는 등 전력 공급 확충에 나섰습니다. KBO 리그 41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꼴찌를 기록하지 않았던 유일한 팀, 바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삼성은 10개 구단 가운데 11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번의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최강 삼성의 현 주소도 그렇지만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전망도 걱정스럽습니다. 삼성은 내일부터 포항에서 두산과 4면전을 갖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지난 3주간 삼성 라이온즈는 일주일 중 일요일만 승리했습니다. 2주 연속 1승 5패, 6월 마지막 주엔 목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1승 4패로 최근 14경기에서 2할에도 못 미치는 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극심한 투타의 불균형과 불펜의 난조, 잘 버텨주던 선발진까지 힘이 빠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우울한 건 당장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중간층에 있는 허리층에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거. 전체적으로 한 번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계속 패하는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쪽으로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패하는 쪽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꼴찌까지 추락하게 됐지 않나. 시즌 28승 45패, 승률 3할 8푼 4리로 12인 삼성은 리그에서 유일하게 40패를 돌파한 팀이자 유일하게 30승대에 진입하지 못한 팀입니다. 9위 기아와도 4.5게임 차로 한 번의 추격조차 쉽지 않은 현실. 본격적인 더위가 왔지만 과거 더위에 강했던 왕조의 추억은 사라진 상황에서 일부 팬들은 관람 거부 계획까지 논의 중입니다. 과연 삼성이 본격적인 7월이 시작된 이번 주 통산 전적 7할에 육박하는 약속의 땅 포항에서 반전의 서막을 열 수 있을지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내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가 방류를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 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과 함께 단식 농성과 도보 순례 등 7월 한 달간 장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위로 높게 자라기 때문에 약을 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율주행 약제살포 시스템이 개발돼 어려움을 덜고 농약 사고 위험도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나무 사이 통로를 따라 기계가 움직이며 자동으로 약을 살포합니다. 아래 위로 흔들며 약을 고르게 살포하고 자율 운행으로 사람 없이도 움직입니다. 연동형 온실에는 수확 작업 등에 쓰기 위해 레일이 깔려 있는데 이 시스템은 기존의 레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폭과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 빽빽한 곳에서도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가 노즐을 아래 위로 잘 흔들어줘서 이
앞면 뒷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부착돼서 약효가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영양제나 농약을 이 시스템으로 살포하면 시바르 300평에 시간은 30분 남짓, 살포량은 181에서 297리터로 시간은 40% 이상 단축되고 약재도 25% 정도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람이 뿌리기 힘든 꼭대기 부분까지 살포할 수 있고 농약 중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고 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고령화돼 있고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약재 살포 시스템을 내년부터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어제 낮 12시 13분쯤 포항시 송라면 내연산에서 부산에서 온 60대 등산객이 문수봉과 삼지봉 능선 인근 2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헬기로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죽도동의 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쯤 60대 남성이 ATM기에서 현금을 찾다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출한 현금 100만 원가량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ATM기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해안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금 제작 방식인 영덕 토염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고시 됐습니다. 영덕 토염은 진흙과 모래에서 소금물을 추출해 가마솥에 끓여 소금을 만드는 전통 재현 방식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195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왔습니다.